마그네슘을 취침 전에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비밀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막대한 부를 쌓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도현, 올해로 86살이 된 늙은 의사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건지 어느덧 50해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의 고통으로 희미한 눈빛을 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고, 원인 모를 만성 피로에 지쳐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어르신분들을 보듬어 왔습니다. 영양의 불균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서서히 무너뜨리는지, 그 안타까운 과정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바로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오해와 잘못된 믿음의 대상이 되어왔던 한 가지 영양소, 마그네슘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그 작은 알약 하나가 어쩌면 여러분의 숙면을 조용히 방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의학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로서의 제 양심과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단 하루라도 더 건강하고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늙은 의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안방의 소파 위이신가요? 혹은 기댈 곳 없이 외로운 병실 침대 위이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자 한자 소중히 읽고 제 남은 지식과 경험을 다해 직접 답을 드리며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흔히들 마그네슘을 그저 눈 떨림을 멈추게 하는 약이나 천연 수면제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이는 마그네슘이 가진 수백 가지 얼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와 같습니다. 무려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직접 관여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활동들을 조율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심장이 뛰고 음식을 소화시켜 에너지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 이 작은 미네랄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2017년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인 인구의 무려 68%가 마그네슘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잠재적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의 지휘자를 잃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수면과 관련하여 마그네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평온함을 가져다주는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의 생성을 돕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조용한 쉼터로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알약 하나를 먹으면 즉시 수면제의 효과처럼 잠이 쏟아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가바의 생성과 활성화를 돕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 한 번의 섭취로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장기적인 보충을 통해 몸의 마그네슘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비로소 뇌가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기 전에 마그네슘 하나를 털어 넣으며 이제 푹 잘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어본 적 없으신가요? 사실 많은 경우 이는 약효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기대 효과, 즉 플라시보 효과일 때가 많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자기 전 타주시던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잠을 부른다고 굳게 믿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마그네슘을 단발성 수면 유도제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매일 식사를 통해 밥심을 채우듯 마그네슘 역시 하루하루 꾸준히 우리 몸의 창고를 채워나가야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권장량인 성인 남성 기준 약 350mg, 여성 기준 300mg을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 아침과 저녁 식사 후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빈속에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것은 위장을 자극하여 오히려 속 쓰림이나 폭통, 심하면 설사를 유발하여 편안해야 할 밤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때를 맞춰 먹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히려 잘못된 시간에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떤 경고 신호를 보내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열쇠일지 모릅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잠자리에 들기 직전 아무것도 없는 공복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이는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여겨왔던 수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2019년 일본 도쿄 대학의 한 연구팀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섭취할 경우 음식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보다 체내 흡수율이 무려 30% 이상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마그네슘은 위산과 음식물이 적절히 섞여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이 흡수하기 좋은 이온 형태로 변환됩니다. 음식물이라는 든든한 아군 없이 마그네슘 혼자서 위산이라는 거친 전장에 뛰어드는 셈입니다. 당연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상당수가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영양제의 3분의 1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흡수율이 떨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홀로 남겨진 마그네슘은 예민한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곧 속 쓰림과 더부룩함으로 이어지고 결국 편안하게 잠들어야 할 시간에 우리는 오히려 배를 움켜쥐고 뒤척이게 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잠을 설치게 된다는 기가 막힌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일부 환자분들은 마그네슘 복용 후 밤새 설사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마그네슘은 분명 우리 몸에 크게 유익한 미네랄이지만 이처럼 복용 타이밍이라는 단 하나의 단추를 잘못 끼우는 순간 그 효과는 반토막이 나고 부작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밤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 잠에서 깨거나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해서 뒤척여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시 잠들기 직전에 드신 영양제가 원인은 아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가장 이상적인 섭취 시간은 바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30분 이내입니다. 이때는 아직 위에 음식물이 남아있고 소화 효소가 활발하게 분비되고 있어 마그네슘의 흡수를 극대화하고 위장 자극은 최소화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수면제처럼 자기 직전에 먹어야 효과가 좋다는 것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70살 이상의 어르신들은 고용량의 마그네슘을 한 번에 특히 공복에 섭취하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자칫 몸에 축적되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제 진료실에서 겪었던 한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놀랍도록 닮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제가 만났던 김호철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매일 밤 눈을 감는 것이 전쟁과도 같았다던 74살의 김호철님은 오랫동안 지독한 불면증으로 고통받아 오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도 더는 듣지 않는 것 같다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 계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과 인터넷에서 마그네슘을 자기 직전에 먹으면 기적처럼 꿀잠을 잔다는 이야기를 접하셨다고 합니다. 호철님은 그것을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날부터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 공복 상태에서 꼬박꼬박 마그네슘을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호철님의 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 2,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배 속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와 함께 잠이 깼고 차가운 화장실 바닥을 몇 번이나 밟아야 했습니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고 아침이면 천근만근 무거운 몸과 캥한 눈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호철님은 약효가 약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복용량을 2알, 3알로 점점 늘려가셨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잦은 설사와 쥐어짜는 듯한 위경련이 더욱 심해져 결국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호철님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은 후 내린 처방은 약이나 주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온화한 목소리로 단 한 가지만을 말씀드렸습니다. 호철님,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지요.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바로 한번 드셔보십시오. 호철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말을 따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뒤 호철님은 몰라보게 밝아진 얼굴로 진료실에 다시 들어서셨습니다. 단 2주 만에 그 길고 길었던 불면의 터널에서 극적으로 벗어나신 것입니다. 밤새 속을 뒤틀던 위장 불편 증세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가장 깊이 울렸던 것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주신 호철님의 한마디였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눈을 감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처럼 마그네슘은 언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약이 될 수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이 작은 변화는 비단 진료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곳인 제 집 안에서도 비슷한 아픔과 극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번째, 제 가족의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젊은 시절부터 몸이 약하고 성품이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잦은 두통과 불면으로 고생하는 날이 많았고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 의사로서의 책임감 이전에 남편으로서의 아픔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내의 건강을 위해 마그네슘을 꾸준히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늘 밤에도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매번 잠자리에 들기 바로 직전에야 마그네슘을 챙겨 먹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편이 왠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결과는 늘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을 먹고 눕고 나면 배에 가스가 차는 듯한 팽만감과 부글거리는 불편함으로 밤새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저에게 미안해 차마 깨우지도 못하고 홀로 한숨을 삼키며 뒤척이는 아내의 모습을 저는 여러 번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환자들에게는 늘 그렇게 강조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을 잊고 살았던 것 같구려. 오늘부터는 나를 믿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와 함께 바로 먹어봅시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아내도 제 진심 어린 설득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마그네슘을 나눠 먹는 작은 의식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를 괴롭히던 폭통과 불편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잠들기 전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부는 매일 저녁 그 작은 습관을 함께하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아내를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학 지식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삶 속에서 올바르게 실천하는 지혜와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이제 환자의 사례와 제 가족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마그네슘 섭취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마그네슘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5번째, 여러분의 몸에 가장 잘 맞는 올바른 마그네슘 섭취 지침서입니다. 먼저 권장량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 350mg, 여성은 300mg 정도를 권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커피나 술을 즐기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분이라면 이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섭취 시기는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 아침과 저녁 식사 직후로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그네슘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국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마그네슘이 있어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마그네슘 말레이트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아미노산과 결합되어 있어 위장에 주는 부담이 적고 생체 이용률이 높아 우리 몸에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반면 가격이 저렴해서 흔히 볼 수 있는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현저히 낮고 설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마치 버스에 타는 승객은 많은데 실제로 목적지까지 가는 승객은 몇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영양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식탁 위에도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들이 가득합니다. 짙은 녹색을 띤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채소, 고소한 아몬드와 호박씨, 그리고 도정하지 않은 현미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이뇨제나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는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출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몸에 과도하게 축적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장애로 고통받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그네슘을 만병통치약처럼 맹신하지 마십시오. 마그네슘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나 침실, 환경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수면 위생 습관을 병행할 때 비로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방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진실인 양 퍼져 있는 위험한 민간요법과 오해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오늘 배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마그네슘에 대한 위험한 오해와 거짓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그네슘만 먹으면 꿀잠을 잔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마그네슘은 수면제가 아니며 꾸준한 보충을 통해 수면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둘째, 잠이 안 올 때는 무조건 고용량으로 먹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설사, 복통,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여 숙면을 방해할 뿐입니다. 셋째, 빈속에 먹어야 효과가 빠르고 크다는 속설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지요. 이는 오히려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넷째, 천연 성분이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전하다는 착각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에게 고용량의 마그네슘은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마그네슘은 늙어서나 필요한 영양소라는 편견입니다. 아닙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잦은 카페인 섭취에 시달리는 젊은 층이야말로 마그네슘 결핍의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몸이 피곤하면 무조건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만성 피로의 원인은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 등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섣부른 자가 진다는 금물입니다. 일곱째, 칼슘과 마그네슘은 무조건 함께 먹어야 좋다는 정보입니다. 물론 둘의 균형은 중요하지만 비율이 맞지 않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서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이 수면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며 수면제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고 마그네슘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그네슘은 단번에 기적을 만드는 요술봉이나 수면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무너진 균형을 서서히 바로잡아주는 조용하고 묵묵한 조력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조력자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제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아셨을 겁니다. 저는 평생을 환자 곁에서 잠 못 드는 수많은 밤과 그로 인해 쓰러져가는 낮들을 보아왔습니다. 결국 우리의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꾸준함과 올바른 습관이라는 평범한 진리였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그동안 무심코 잠들기 직전에 챙겨 드셨던 마그네슘이 있다면 저녁 식사를 마친 직후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처방입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날갯짓 하나가 잠 못 들던 고통의 밤을 끝내고 평온하고 깊은 휴식의 시간을 선물해 줄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부디 오늘 밤 여러분 모두가 편안한 쉼을 얻으시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뿐한 몸과 마음으로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이 늙은 의사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